네, 다음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유일한 선임연구위원님 오셨습니다. 유일한 선임연구원 위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리모델링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많은 심의나 이런 현장들을 많이 모니터링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단지를 대상으로 센터 세식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유일한 박사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조금 앞으로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6개 꼭지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파트가 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노후아파트 증가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요.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500만 호 정도가 있어요. 점점 한 해가 지날수록 점점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 전체 아파트의 43% 이상이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다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시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해진 거고, 특별법 등의 선도지구 지정이라든지 특별구역이라든지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다 지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자면은 지금 재건축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특별법으로 인해서 다시 좀 활성화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사업들이 멈춰 있고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부가 일부라도 사업이 되게끔 풀어주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고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건이나 상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준공 후에 30년 전후가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 지금 1기 신도시가 주택 200만 호 건설을 할 때 들어온 아파트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노후화가 많이 이제 증가돼 있고, 아파트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아파트들의 특징이 기존에 60년대, 70년대 지었던 아파트들보다 대부분 고층화가 되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여유가 거의 없어요. 분당이나 1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지금 한도 용적률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대한 대안들을 아까 조합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분당 같은 데는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오고 검토를 해오고 했던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용적률의 여유가 없다라는 것은 단지 안에 세대수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은 동의율에 상당 부분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단주거의 특징인데, 내가 내 집이면 내가 리모델링을 하건 재건축을 하건 아니면 이대로 그냥 버티면서 고치고 살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집단주거에서 거쳐야 되는 동의율 67%라든지 75% 받아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과거에 5층짜리 아파트일 때보다 지금 30년 전후에 걸쳐 있는 이 아파트들은 고층화가 돼서 지어졌기 때문에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단지가 여러 가지 의견으로 분리가 돼서 서로 간에 논쟁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연되고 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서로 얘기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나의 길로 좀 좁혀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단지보다 먼저 앞서갔던, 특히 이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주민 선호도나 여론조사를 했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핵심만 잠깐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30년 전후가 되다 보니까 불편사항들이 굉장히 가중이 됐어요. 주민들이 이 상태로 계속 살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주차 문제도 그렇고요. 예전에 한 대, 집에 한 대 1.5대 정도 있으면 됐지만 지금은 한 2.5대 정도씩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하수도, 배관들 터지고 하는 문제들, 층간소음, 오래되다 보니까 층간소음이 더 심해졌죠. 난방배관, 커뮤니티 시설도 굉장히 새로 지은 단지와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거예요. 옛날에는 괜찮았지만 지금 지어진 아파트들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죠. 외관도 문제입니다. 오래되면은 이제 철근의 부식이라든지 콘크리트 중성화로 외벽에 붙어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까지는 아니지만 시멘트 몰탈 같은 것들이 떨어져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험하다, 또 보기도 너무 안 좋다, 이 열악한 외관 불편도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결국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단지들을 다 다녀봐도 최대 관심사는 분담금이 얼마냐고요. 그 다음에 내 평형이 얼마큼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 문제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 판단을 하게 되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리모델링에 몇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아직 멀었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 리모델링을 먼저 추진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비용을 일부라도 좀 절감할 수 있다. 일찍 리모델링을 한다면. 두 번째는 사업기간 단축. 리모델링 의사결정을 뜻을 모아서 잘 이룬다면 재건축이 굉장히 오래 지연되는 문제에 비해서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을 개선하고 그렇게 해서 또다시 20년, 30년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이제 지금 재건축이 여러 가지 뭐 혜택들이 나올 것이다 논의들이 있지만 어쨌든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서는 진입장벽이 좀 낮은 편이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선택들을 대부분 했습니다. 네 번째는 리모델링 제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정치권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아왔어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재건축을 완화하겠다라는 시절이 있었고 또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시절들이 왔다 갔다 반복을 해왔는데 리모델링은 제도가 2001년에 생겨났는데 꾸준하게 계속 제도가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에 건축법에 리모델링 용어와 개념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2002년에 20년 이상 경과 시에 증축 허용되는 리모델링이 가능하게끔 제도적으로 이제 풀어줬습니다. 2003년에는 리모델링 동의율이 처음 시작할 때는 100%여만 할 수 있었는데 2003년에 80%로 1차 완화를 했었고요. 2005년에 또다시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로 평면을 확장할 수 있도록 증축을 허용해주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이르러서는 기존에 20년이 돼야 할 수 있던 리모델링을 15년이 지나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완화를 또 한 번 해줬죠. 그리고 2012년에 와서는 30%까지 증축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최대 40%까지 증축 가능하게 또다시 한번 확대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아까도 장관제 발표에서도 언급하셨지만 15층 이상의 경우에 3개층까지 수익 증축이 되게끔 허용을 하고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가 증가되도록 세대수가 증가된다라는 것은 이거를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제도적인 조치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2017년에 동의율을 80%에서 75%로 또 한 번 완화 조치를 해줘요. 그리고 지금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조치를 이제 세부 사항들을 만들고 있고 올 연말쯤에 세부 사항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뭐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요. 정부가 함께 발표를 했듯이 재건축에 상응하는 리모델링도 이제 규제 완화나 인센티브 대책들이 함께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여건이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지금보다 현실적 규제 사항이 조금은 더 개선될 여지가 리모델링도 있는 거죠. 이렇게 리모델링은 2001년부터 변함없이 한 2, 3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와 혜택 증가 조치들이 있어 왔습니다. 5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리모델링을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좀 생각할 사안들이 있어요. 재건축은 최대 현안이 세대당 분담금 문제가 최대 현안이 되고 있지만 리모델링도 아까도 말씀을 이제 하셨지만 가능한 단지가 있고 불가능한 단지가 있고 유리한 단지가 있고 좀 불리한 단지가 있거든요. 다행히 이 단지는 기초 상태도 괜찮고요. 또 내진 설계 여부나 내진 보강의 용이성도 괜찮고 확장이나 증축의 용이성도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재건축을 이제 30년 전후 시점까지 가게 되면요. 지금은 아직은 20년이 조금 넘은 단지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뭐 배관이나 이제 난방이나 뭐 등등부터. 근데 이게 기존 단지들을 보면요, 30년 정도가 되면은 승강기도 엄청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관리비 폭탄이
이슈가 나오고요. 주차 전쟁, 녹슨 배관, 누수, 집집마다 누수 문제가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욕실이 노후화돼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집안 곳곳에 이제 곰팡이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 외부 배관들도 이제 주차장에서 보거나 외부에서 보면 전부 이제 녹슨 밸브들이 나오고 일단 밖에서 봐도 외관이 열악해지기 시작합니다. 열악한 단지에 그 집에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매일 좀 스트레스를 주게 되죠. 뭐 이런 부분들을 재건축 여건이 좋아질지 나쁠지도 모르는데 앞으로 10년, 15년을 그냥 이렇게 갈 것이냐 빨리 리모델링을 해서 단지 가치를 한번 높여주고 그렇게 해서 20, 30년 간 다음에 또 그때 가서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또 한참 뒤에 뭐 그런 판단을 다시 한번 할 거냐 이런 선택에 좀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보입니다. 이 단지는.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 좀 선택의 결론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혜택이 있을지 없을지 재건축으로 인한 또 그때 가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재건축을 그냥 기다릴 것이냐 몇 년만 더 지나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녹슨 배관이라든지 관리비 폭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곳곳에서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갈 것이냐 비교적 리모델링의 여건이 괜찮은 편이니까 의사결정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8평 정도 평균적으로 그 평면 증가가 되죠. 평면 증가되는 만큼 자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결국 면적당 매매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또 하나는 리모델링 하게 되면은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20% 정도는 당연히 이제 새 아파트로 탈바꿈 하니까 기본적으로 10에서 20% 정도는 가치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단지나 이런 평가가 좋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상승도 가능하죠. 예, 이런 문제들에 이제 봉착되어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리모델링도 기간을 한번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이 흘러가 버리면 이거 뭐 재건축 연한에 또 가까워지네? 뭐 기다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들이 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가서 그러면 재건축이 바로 될 수 있냐? 30년부터가 시작인 겁니다. 30년부터 10년, 15년이 보통은 흘러가거든요. 이 단지의 가장 큰 앞으로의 리스크는 리모델링을 할 거면 빨리 하면은 최대한의 이익을 주민들이 얻을 수 있고 삶의 질이나 주거 만족도 얻으실 수가 있는데 막연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을 나중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로 갔을 때 지연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는 거는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비는 더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공사비 증가 문제가 어느 정도냐라고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코로나 팬데믹이 온 이후 최근 3년 동안 건설 자재 가격이 35.6%가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 건설 자재 가격 35.6% 상승은 우리나라 역대 최고치예요. 어느 시기, IMF 시기까지 다 합쳐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그 3년 기간 동안 공사비의 이제 대표적인 지수, 공사비 지수는 26.1%포인트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10년으로 좀 확장을 하잖아요. 최근 10년간은 이 공사비 지수가 55.4%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과 물가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 초는 잠깐 그 3년 동안 너무 올랐기 때문에 올해 초는 잠깐 자재 가격도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안정 추세를 보이는 모양새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전 세계 물가나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자면 앞으로도 물가는 공사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연 리스크는 사업 기간도 늦출 수 있고요. 또 지연 리스크는 공사비의 상승도 불러올 수 있고 지연이 되면 될수록 의사결정이 분열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논의하시고 토론도 하시고 상대방 의견도 경청하시면서 지연 리스크가 단지에 발생되는 게 여러 가지로 손해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단지가 좀 하나 된 모습으로 좋은 선택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일한 선임연구위원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뭐 리모델링, 재건축, 정책적인 현황, 그리고 앞으로 추정되는 현황들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한쪽으로 기울여서 입주민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기준이나 뭐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결정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가셔야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가 계속 증가한다고 하니 하루 빨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입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 아닐까.